네, 야오밍 카운터 종목번호 603250입니다. 이 종목은 종목 넘버가 6개면 중국 주식이에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검색하는 것보다 이게 증권사마다 살짝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 종목 넘버를 넣으시는 게 맞겠죠. 그럼 어디다 종목 넘버를 넣는다? 이 보시면 이걸 클릭하면 미국 주식 나오고 홍콩 주식 나오고 중국 주식 나오죠. 그럼 코드 넘버가 있죠. 코드 넘버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럼 종목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살짝 변경됐는데 그것만 잡아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치울게요. 좀 상승했고 120에서 올라탔으니까 그거 치울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66715 66715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 증시 분석하다 이러면 66.715인데 6671로 해가지고 73.181 73.181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건 다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흘러내리면 뭐 물론 이 종목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라 큰 손실은 안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를 반납했겠죠. 이 정도를. 이 정도를 반납을 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정도는 못 먹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중국 주식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건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대해서 시황도 분명히 충분히 해드렸는데 어깨에 턴다고 얘기하고 충분히 해드렸는데 어, 테슬라를 예를 들면 저는 어깨에 턴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지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약간 반등이 나왔지만 제가 어깨에 턴 부분까지는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도 얘기했지만 미국 증시가 너무 과하게 상승했다.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퍼로 기준을 잡았을 때나 평균 퍼로 그러니까 모든 그 S&P 500에 속한 퍼로 잡았을 때도 상당히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상승한 것도 뭐다?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한 경우가 크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환율 하락분만큼 상승은 빼야 돼요.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시에 참여되신 분들은. 그 말뜻은 현재 다시 올라간 거 대비 눌러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 증시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현재 거의 IMF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거의 망가졌다고요. 그런데 중국 증시를 하는 이유는 얘네는 공산국가라 기업에 기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있죠. 근로자들의 봉급을 삭감한다던가 인원을 감축한다던가 이런 거를 과하게 할 수 있는 국가예요. 그 말뜻은 우리 IMF 때보다 더 과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업 자체로서는 일단 튼튼해지는 거죠. 왜? 인건비가 덜 나가니까. 인건비를 자 보세요. 같은 500명을 쭉 쓰고 있었어. 500명한테
100만 원씩 줬다고 칩시다. 예? 그럼 얼마예요? 총 한 달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줬다 치면 계산 안 되세요? 50만 정도, 50만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5억 정도 되겠죠? 5억 정도. 네. 맞나? 내가 계산기도 없네. 잠시만요. 500억이네. 죄송해요. 500억 정도 되겠죠. 500억이 아니라 50억 정도 되겠죠. 50억 정도. 5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가 줄었다는 건 이 기업이 그만큼 지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상품 생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인원 감축보다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봉급 삭감. 그래도 다니니까. 예. 지금 정말 못 사는 지역은 20만 원에도 일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물론 못 배운 분들이 가능성이 좀 크지만,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크지만, 그건 지금 중국이 내수 시장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서 공장 세워서 하면 돼요, 얘네들은. 이해되시죠? 관세를 먹인다 해도 해외에서 하면 돼요. 예. 그건 한국하고 똑같아요. 예. 한국이 해외에서 해외 시장에서 공장을 세워서 판매를 하던 어쨌거나 상장돼 있는 시장은 어디다? 한국이다. 중국도 중국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번, 어, 내수 시장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예. 특히 수출 기업은. 내수 기업도 한국의 내수 기업 예를 들면 어, 농심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만 판매를 해요? 아니죠. 해외에서도 판매를 하죠. 예.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중국한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상태인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아니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예. 13억 인구?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파는 건 13억 인구가 모두가 살 수 있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끼케야 3억? 그리고 13억도 지금 줄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해외로 다 도피했다는 말이 많아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다 싱가포르 빠졌다던가 한국을 빠진 부자들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예? 그렇게 친중을 하면은 하긴 친중을 하니까 대 부자들이 끌려갈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으로 그럼 넘길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야. 한국 정치인들이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아도 안 와 한국으로. 예? 제가 중국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가야.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 돈을 빼돌려야겠어, 일단. 왜냐면 공산당은 가져가려면 가져가니까, 지네가. 그러면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가겠죠. 왜냐면 자기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중국 아니면 거의 싱가포르 가 있는 대기업이 많죠. 예. 하이디라오 아시죠? 하이디라오 그 사람이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20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의 가치가 왜냐면 전국의 모든 국가의 동남아엔 거의 다 깔렸다고 보시면 되고 하이디라오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자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이 쓰는 돈으로 인해서 그 내수는 활성화가 되겠죠. 예. 근데 한국은 역행하는 지금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만약에 뭐 자기가 성향이 어느 쪽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쓸 돈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리스크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제가 큰 돈이 뭐 사고가 나서 큰 돈이 나갈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그 돈을 제외하고는 예, 한 2년 이상을 묶어둘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3년을 얘기를 하는데 3년 이상을 묶어둘 수 있다. 그러면 금펀드 투자하는 게 제일 현실적일 거예요. 그 말뜻은 왜 그러냐면 금펀드는 금은 실물 자산에도 속하지만 어, 안전자산에도 속해요. 예, 이해되시죠? 글로벌 경제 위기 터지면 어떻게 된다? 금은 상승한다. 예,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금은 상승한다. 예,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원화 표시되는 금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금은 어떤 통화의 가치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금의 가치로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금의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겠죠. 이해되시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예. 자금이 크건 작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부동산은 한국인들한테 제재가 너무 심하잖아. 외국인 대비 외국인한테 주는 제재 대비 한국인한테 주는 제재가 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피해야겠죠. 그들은 우리랑 싸울 때 20% 이상 더 먼저 가지고 싸운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싸울 때는 그 구간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구간에서 싸워야죠. 동등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유리한 쪽에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유리한 쪽을 못 간다면 동등한 쪽에서 싸워야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돈 리스크 회피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